흔히 매파 중에 매파, 강경파 중에 강경파로 불리던 볼턴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 곁에서 물러났습니다. 미국의 대외 정책 기조, 특히 북미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상황이고 벌써부터 훈풍이 불 것이라는 기대까지 나옵니다.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이 아닌지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보죠. 여의도 훈장 정치구단 박지원 대한정치연대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한테 좋은 일인가요?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죠. 사실 이 볼턴 안보보좌관은 강경파로서 예. 북한의 북미 예.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됐든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의 모든 것을 좀 뽑아낸 것도 있고요. 네. 특히 이란 등 이런 강경 정책이 필요할 때 적기에 등용해가지고 이제는 대화로 풀어나가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용도 폐기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뭐 마찰은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 나름대로는 쓰임이 있었다고 판단해서 1년 반 동안 유지를 했던 거군요. 그렇죠. 만약에 북미 정상회담에서 네. 이 영변 핵시설로 우리로서는 바람직했지만은 예. 파기 폐기로 개성공단 뭐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해줬다고 하면은 미국으로서는 만족스러울 수가 없었겠죠. 그렇지만은 강경하게 밀어붙여가지고 북한이 플러스 알파 네. 이런 것들을 내놓게 한 공로는 또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런 점도 그렇죠. 있을 예. 것이다. 지금 그런 협상이 지난 이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됐던 거잖아요. 그때 볼턴 보좌관이 없었으면 어쨌든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컸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만약 그렇게 합의가 됐다고 하면은 예. 미국 측에서도 상당히 여론이 어떻게 나타났을까? 저는 부정적으로 나타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지만은 우리로서는 또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걸림돌이 되는 네. 그런 존재였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아마 쾌재를 부를 겁니다. 아, 그래요. 지금 이게 그 최선희 부상이 대화 제의를 한 직후에 이루어진 조치라서 혹시 북한을 조금 더 크게 염두에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경질을 한 게 아닌가, 볼턴을. 그건 좀 당연히 무리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로 네. 해고 통보를 해버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그 의견을 받아들이고 네. 최선희 제1불상이 9월 하순. 하순 네. 시기와 장소를 결정하면 미국을 만날 용의가 있다. 음. 그러나 더 좋은 카드를 가지고 나와라 예. 하는 또 압박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발표한 다음 한 7시간 만에 지금 저렇게 미사일 발사체도 발사해버리는 걸 보면은 물론 저 발사체는 우리가 안보 면에서 예.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는 핵 보유국이다.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다라고 네. 했기 때문에 이제 북미 실무회담이 시작되면은 상당한 진전으로 물론 난관은 있겠지만 네. 갈 때 북한의 인민들은 불안하죠. 음. 과연 우리의 안보 태세가 어떠한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남, 대일 우리도 이렇게 갖추고 있다 네. 하는 경고도 하면서 그들의 인민들에게 국방은 염려하지 말라. 핵을 포기하더라도 국방 염려하지 말라. 네, 그렇죠. 네. 특히 이 한국과 일본의 공격쯤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 예. 이렇게 하면서도 또 트럼프 대통령 미국을 향해서 대화 제의를 하고요. 녹록하게 넘어가지는 않을 테니까 음. 선물 가지고 나와라 네. 하는 압박용이니까 그런 거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잘할 때가 많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까? 제가 또 잘한다고 했다가 엄청난 비난을 받겠지만은
외교적으로 볼 때는 잘하는 거 아니에요? 북한 국익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네. 국익은 항상 자기 나라를 중심으로 해야 되니까요. 예. 9월 하순에 그런 북미 협상이 열릴 가능성이 뭐 볼턴 보좌관의 경질로 인해서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근데 이루어질 겁니다. 제가 이번에 틀렸어요. 모든 걸 다 맞췄는데 8말 9초. 8말 9초. 그런데 뭐 9초나 9말이나 비슷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 북미 대화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은 예. 비핵화의 길로 가는 길이고 한반도에 평화가 올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영향으로 미칠 거고 네. 저는 최선희 제1부상이 저렇게 얘기한 것은 이미 상당한 조율을 해가지고 얘기를 한 거다. 네. 계속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정권 교체, 즉 김정은 체제를 보장하겠다. 예. 체제 보장이 제일 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도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나 비건은 또 압박하는 것. 특히 비건은 한일 핵무장할 수 있다. 미군을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압박을 하는가 하면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북은 예. 그러한 것을 조율하러 간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그 왕이 외교부장의 평양 방문 때 이미 북미 실무회담을 조율하러 간다.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네. 자, 여하튼 8말 9초는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는 9말에 성사가 되면 판단하는 것으로 하시죠. 네. 북한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새로운 계산법. 어떤 내용인지 좀 짐작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행동 대 행동을 다시 강조할 겁니다. 네. 예, 우리가 핵무기, 핵시설을 폐기하겠다. 네. 그 대신 미국도 우리가 폐기하는 만큼 경제제재 해제를 체제 보장 관계를 한미 군사훈련 등을 맞춰서 해줘야 된다. 예. 이런 것을 강하게 주장할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법이라는 게 이제 상응하는 대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만큼 하면 이만큼 하고 네. 당신들이 이만큼 하면 우리도 이만큼 하고 이거죠. 네, 뭐 일각에서는 어떤 뭐 제재 해제보다는 체제 보장을 더 중요하게 요구하지 않겠나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병행작전 할 거예요. 체제 보장도 중요하고 경제제재 해제도 중요하고 같이 하지 하나만 가지고는 안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하노이 정상회담 전후로 해서 체제 보장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다시 기억을 좀 환기를 하면 북한과 미국 간의 연락사무소 설치 정도 그리고 또 평화협정으로 가는 종전선언이라든가 평화협정 논의 단계로 들어가는 뭐 이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겠군요. 거기까지 가면은 굉장한 성공이죠. 네. 최소한 북한과 미국의 연락사무소를 둔다고 하는 것은 종전선언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미국이 예. 평양에 사무소를 두고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까지 가는 데는 상당한 난관이 있을 겁니다. 당장 그렇게 합의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경제 제재에 대해서 상응한 조치를 요구할 것이고 네. 이때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또 나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뭐 코리아 패싱, 문재인 패싱 하는데 그건 북미 간이 전략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이 우리 한국을 압박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지 예. 대화가 시작하면 우리의 역할은 또 있고 난관이 오면 또 조정하기 때문에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북미 관계 비핵화의 역할에 보조자가 됐건 주전 선수가 됐건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세계에서는 가장 크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내 얘기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요즘 골치 아파요. 정치 구단을 걸고 조국 임명을 예상했고요. 그대로 됐습니다. 맞죠? 대북 문제도 맞다니까요. 네. 8말 9초가 하나 더 민감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예. 이후에 임명을 물려야 하는, 본인이 사퇴해야 하는 그런 정도의 수사 결과가 나올까요? 그러한 것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네. 검찰 수사 자체에 개입하는 거예요. 그 예상 그리고, 자체가. 예. 네. 그리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국은 조국대로, 윤석열은 윤석열대로 개혁과 공정한 수사를 해 나가야 되는데 만약 조국 장관의 사퇴까지 갈 것이다라고 했을 때 개혁은 물 건너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계속 민주당에서 어떻게 임명 전까지는 예. 뭐 청와대 총리, 법무부 장관, 민주당 전부 검찰을 공격했지만은 대통령께서 딱 정리했잖아요. 조국 장관은 개혁을, 윤석열 총장은 검찰 수사를 엄정하게 해라. 그리고 조국 장관도 개입도 하지 않지만은 보고도 받지 않겠다. 예. 이 자체가 굉장한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민주당에서 자꾸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난하는 거나 예. 또는 법무부 일부 간부들이 소위 윤석열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결국 황교안 대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조국파면 네. 반문재인 국민연대 구성에 구실을 주고 예. 오히려 국민 민심을 좀 저버리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 자제하자 이런 생각 같습니다. 네. 조국 장관이 중도에 사퇴하는 것은 검찰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고 또 여권에서 검찰을 비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해임 건의안을 추진한다고 해요. 공식적으로 두 당 모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버스 지나갔어요. 음, 그렇게 하려면은 청문회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네, 청문회 제대로 맹탕아니었어요. 결정적 증거도 못 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심지어 우리 대한정치연대 유성엽 대표에게 뭐 SOS를 보내는데 예, 우리 입장으로 한국당과 함께 천당을 간다 해도 가고 나면은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 해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대한정치연대가 캐스팅 보트가 아니라 네, 정의로운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유성엽 대표께서 누차 발표한 대로 검찰을 믿고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됩니다. 예, 그 결과가 미진하고 아직도 의혹이 가시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런 일을 해야지. 지금 가까스로 모두 정리가 돼가지고 국민은 지금 민생경제, 청년 실업 이렇게 4강 외교, 대북 문제 이걸로 돌아가야 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한국당도 비슷하던데 해임안이 제출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은 한국당도 바른미래당도 인정합니다. 뭐 대한정치연대도 부정적이고 그렇죠. 예. 바른미래당도 뭐 전부 다 가결표를 찬성표를 찍을지도 장담할 수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결이 되더라도 추진하는 의미가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은 뭐 일리가 있어요.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빤한 것을 혼란 속으로 밀고 갔다가 안 되면은 국민 앞에 뭐라고 할 거예요. 마치 청문회 때 한 방이 있습니다. 라고 했다가 한 방 못 터뜨리고 맹탕으로 끝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시잖아요. 이런 결과예요. 네. 그리고 뭐 특검이건 국정조사건 우리 대한정치연대가 동조 안 하면 안 돼요. 네. 안 되는 것을 혼란으로 왜 가냐 이거죠. 두 정당이 이제 지금은 범야권을 설득하는 단계라면 그게 성과가 없다는 판단이 들 때는 추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리고 바른미래당도 제가 수십 번, 수백 번 얘기했지만은 한 집은 두 가족 아니에요. 일부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과연
네. 그 황교안 대표가 추진하는 국민연대에 함께 가겠어요? 손학규 대표가 매주 토요일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자. 네. 거기 가서 동조하겠어요? 응? 동조를 하면 지역구에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국회의원은 자기 지역구의 민심을 대변해야 됩니다. 예. 물론 원칙적인 문제 같으면은 나서야 되겠죠. 네. 그러나 저는 조국도 믿고 윤석열도 믿는데 자꾸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조국은 조국의 길을 가고 윤석열은 윤석열의 길을 가는데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이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공동 집회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보시는군요. 뭐 하더라도 호응이 없을 것이다. 굉장히 어렵죠. 예를 들면은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다 동참을 하지 않을 때는 예. 바른미래당의 분열상이 국민 앞에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손학규 대표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보수에서 진보로 넘어가지고 잘 하고 계시다가 과연 황교안 함께 섰을 때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는 손학규 대표의 정치적 운명도 예. 여기서 판가름 난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선뜻 못할 겁니다. 네, 제가 이 질문을 물론 유승민 같은 분들은 차제에 보수 대연합으로 돌아갈 구실이 생긴 거죠.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제가 좀 이 부분에서 의아해지는 부분이요. 그러니까 오신환 원내대표, 그다음에 손학규 대표, 바른미래당의 이 지도부를 구성하는 두 축이 그동안은 서로 현안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보이다가 이번에는 목소리가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어떤 보수 통합의 가능성이 커지는 것인가 하는 뭐 그런 물음이 생겨서 질문을 드렸던 건데, 이 시간에 나온 그 임재훈 바른미래당 사무총장, 한국당과의 통합은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더라고요. 당연하죠. 임재훈 의원은 민주당 출신이에요. 저랑 같이 있었어요. 직접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예. 네. 저는 뭐 자유한국당과 저희 바른미래당의 연대 또 네. 나아가서 통합 이거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를 하고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저는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조국 장관 사태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과 평화당 등 여러 야당들과 협의해서 국민들의 그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한국당과 연대 나아가서 통합, 뭐 단호히 반대한다는 표현을 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번 사안은 협력할 여지가 있다 이런 취지인데 어느 쪽에 물론 방점이 있나요? 적은 동지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원체 조국 장관 임명 과정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저는 예. 이번만은 함께 한다라고 하지만은 자 보십시오. 조국 청문회에 오신환 원내대표는 보이콧해서 안 나오고 최입의 법사위원은 나와서 하고 네. 이게 무엇을 증명합니까? 한 지붕 두 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만약 손학규 대표는 저는 일찍 정체성에 따라서 합의 이혼해라 예. 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했지만은 이번에 그러한 모습을 국민 앞에 보이면은 아 국민들은 옛날에 당신 보수 다시 친정으로 갔구나.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네. 그리고 아닌 말로 광주가 지역구인, 호남이 지역구인 박주선, 김동철, 주승용, 김관영 의원들이 지역구 민심을 저버리고 거기에 참석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독자적으로 네. 바른미래당에서 조국 장관 임명 반대의 집회는 가능하겠지만은 한국당과 연대를 구성해서 하는 데는 어렵다. 네. 그리고 오히려 본래 한국당 친정 식구들이 돌아갈 구실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또 우리한테는 좋을 수도 있어요. 분당되니까. 바른미래당이 분당되면 좋습니까? 좋죠. 어떤 점에서 좋습니까? 아니 우리가 정체성이 맞으면 또 함께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정계 개편의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군요. 네. 그 조금 전에 유승민계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바른정당계가 한국당과 이번 사안을 계기로 연대하고 통합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까요? 되죠. 저는 몇십 번 얘기를 했어요. 저는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전 대표는 보수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좋아하는 것하고 본인도 그러더라고요. 저를 늘 좋게 얘기해 주시는데 그럼 함께 합시다. 좋게 보수로서 인정은 하지만은 우리는 함께는 못해요. 정체성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좋은 계기를 오히려 손학규 대표가 판을 깔아준다. 네. 포장해주는 길포장. 음. 그래서 저는 그런 계기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유승민계라고 불리는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그 세력이 한국당과 합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관은 장관 일을 하면 되고 검찰은 검찰 일을 하면 된다. 이건 뭐 대통령도 한 얘기고 박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이 임명됐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위축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위축된다 아니다 이러한 얘기보다는 검찰 수사를 믿고 맡기는 것이 좋다. 네. 우리 정치권에서 개입을 하면은 검찰의 속성상 예. 제 경험에 의하면은 더 튀어요. 만약 외압을 하면은 직권남용으로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댓글 사건 때 압력을 하니까 튀어서 직권남용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예. 모든 분들이.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경험을 했고 검찰을 개혁한다고 하면은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예. 그래서 검찰은 검찰 정도대로 수사를 하면 된다. 누가 지금 간섭을 하겠어요? 위축되지 않고 그대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러니까 네. 지금 보면은요, 저도 굉장히 고민스럽다고요. 저는 윤석열도 조국도 지지하고 옹호한 지금도 그런 네. 건데 이번 주부터는 굉장한 극우 보수 일베 아류들이 공격을 엄청나게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누굴 향해서요? 그러한 얘기를 하는 저 같은 사람들을 해서 조국 지지한 사람들에 대해서. 네. 그런데 또 조국을 지지했던 분들은 굉장히 검찰을 공격하는데 전력을 하고 있어요. 네.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정의롭게 가야죠. 알겠습니다. 지금 뭐 조국 장관의 평소 소신이기도 했고요. 이 정부의 방향성과도 막 일맥상통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 이 부분이 되게 진행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아니면 진행되죠. 진행돼야 되고.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죠. 대통령부터 모든 역대 대통령들이 그러한 것과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소위 법무부의 문민화를 예. 주장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몇 개월 정도 걸리면 그 성과가 나타날까요? 아무래도 인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검찰 인사와 법무부 인사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장관이 이번에 당장 취임하면서 검찰 추진단장 개혁. 예. 그리고 뭐 2명 인사하잖아요. 네. 그것은 법무부 장관이 즉 조국 장관이 어떻게 생각하고 추진하느냐에 따라 있지 밖에서 간섭할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네. 굉장히 가속화될 겁니다. 속도는 날 것이다, 이렇게 네,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이 시간 그 출연하고 계신 여야 의원들 또 당 관계자들께 제가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반복적으로 드린 질문인데요. 검찰 수사로 가족의 위법성이 드러날 경우에 공직자인 조국 장관이 본인의 그 관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까? 제가 청문회 때 네. 여야 의원들이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도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관, 미래의 가정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네.
했더니 무슨 말인가 알아듣고 이제 굉장히 신중하게 얘기를 하던데요. 지금 현직 법무부 장관의 가족들의 네. 혐의가 있고 부분적으로 언론 보도에 의하면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은 아직도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래의 가정에 대해서 제가 조국 후보에게 얘기했던 대로 네.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너무나 예민한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했습니다. 자, 지금 정치권이 이제 긴장하고 있는 수사 또 하나가 있잖아요. 패스트 트랙 관련. 지금 한국당 의원만 뭐 50여 명이 지금 소환 대상자이고 이번에 검찰로 일괄적으로 사건이 송치가 됐고 앞으로 이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저는 말이죠. 이거 참 윤석열 총장이 절묘한 예. 바둑을 두었다. 음. 그리고 황교안, 나경원 두 대표가 전략적으로 예. 굉장한 상처를 자업자득했다 이렇게 봅니다. 조국 장관 부인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소환도 하지 않고 기소는 박수를 치고 예. 자기들은 경찰에서 지금까지 나오라고 해도 아무도 안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은 지금 법에 의거해서 지휘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경찰에 지휘를 해서 남부지검 즉 검찰로 가져와라. 소환 하면은 정기국회를 핑계로 해서 안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은 검찰에서는 국회에 체포영장 동의 신청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안 나오면은 그대로 기소를 해버려도 네. 할 말이 없잖아요. 누구는 조사 안 하고 기소를 해도 박수를 보냈던 사람들이 자기들은 조사에 응하지 않고 네. 협력을 하지 않고 기소한 것을 어떻게 반대해요? 그러나 네. 제가 볼 때는 국회 선진화법에 충분하게 언론 보도 등 국회 녹화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증거는 충분하다. 네. 그러면 재판에 안 나갈 수는 없거든요. 음. 그렇게 해서 만약 유죄라도 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황교안, 나경원 이 두 분은 어떻게 질 것이며 자기들도 또 거기에 걸려 있어요. 예. 게다가 황 대표는 불체포 특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황 대표는 나가야죠. 그렇지만은 뭐라고 하더라도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상당한 예우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네. 예, 지금 아직 경찰에서도 소환. 한 번 통보를 했더군요. 예. 네. 그러면 좀 말씀을 듣고 제가 정리를 해보면 검찰이 이례적으로 이 사건을 일괄 송치를 받은 것은 그건 뭐 검찰과 경찰이 협의를 했겠지만 검찰이 먼저 요구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봐요. 기소를 서둘러서 할 수도 있겠다. 저는 서둘러 해야 맞죠. 만약에 소환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 자, 그러면 이 뭐 내년 총선과도 물려 있는 일정상 이게 논란이 꽤 크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국회의원이라고 하지만은 국회 동료 국회의원들을 보호해야죠. 예. 그렇지만은 황교안, 나경원 두 대표의 리더십 부재로 여의도 국회의원의 운명을 검찰 칼에 맡겨놓은 거예요. 여기에서 피바람 날 수 있어요. 이게 말씀이 됩니까? 5, 60명의 의원들이 국회 선진화법에 걸려서 법정에 다니고 법에 의거해서 사법부에서 결정할 문제지만은 예.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하면은 선거 때 견딜 수 있겠어요. 당선되고 나서도 네. 어렵죠. 자, 피바람이 불 것이라는 표현을 쓰셨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결국 황교안 대표 또 나경원 원내대표가 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